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연휴 전에는 시장이 또 상승 반전을 해서 오늘 사시는 기대를 조금 했습니다. 하지만 짓눌리는 모습인데,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또 달달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고삐 풀린 채권 금리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국채 금리에 미국 국내 증시 모두 시퍼렇게 멍든 하루입니다. 간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4.8%를 돌파했고요. 30년물은 심리적 저항선인 5% 수준에 바짝 다가서면서 4.92%를 기록했습니다. 장기물 국채 금리 상승에 한없이 주저앉고 마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오후장에 어떤 전략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연휴 기간 동안 양호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와 또 경기 지표 호조로 인한 채권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또 골드만삭스에서 빅테크에 대해서 우호적인 리포트를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기술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던 뉴욕 3대 지수는요. 자, 전일 발표된 졸지 보고서로 인해서 우리나라 개장을 앞두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에 발표된 채용 공고 건수를 보시면요. 69만 개나 늘어난 961만 개로 발표가 되었고요. 자, 7월 수치도 892만 개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채용 공고 증가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증가를 했고요. 이는 구인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또 노동시장을 연준이 원하는 만큼 식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아침부터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등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소폭 하락 출발한 뉴욕 3대 지수는요. 해당 지표가 발표되자 국채금리가 고삐 풀린 듯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10년물 채권 금리는 장중에 4.8%를 넘어서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과거처럼 2%로 돌아가기 어렵고 또 막대한 연방정부 재정 적자로 인해서 국채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과거에는 국채금리 급등으로 정부의 이자 부용이 급격히 증가할 때는 의회와 정부가 적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치적 양극화와 또 내년 대선을 고려할 때 정부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현재 채권시장에 있는 돈으로는 쏟아지는 국채를 감당할 수 없으며 또 이를 소화하려면 미국 가계의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채권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폭 하락해야 채권 금리가 안정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채권 금리 급등은 장중 내내 지수를 짓눌렀고요. 뉴욕 3대 지수는 1%가 넘는 하락세를 시현을 했고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2% 가까이 하락 마감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연휴 내내 무난한 흐름을 보이던 미국 증시가 하필이면 연휴 마지막 날 폭주하기 시작한 채권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출회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기관,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주도 섹터가 없는 가운데 자동차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집니다. 2,400여 종목 가운데 200여 종목만이 상승을 하고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의 수급은 SK 하이닉스와 금일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자동차 섹터의 기아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청사진을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신다라면 로지시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 뒤를 따라서 한네트, KCT와 같은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시면 위더스 제약을 보실 수가 있고요. 로봇 관련주인 TPC 글로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관리 이슈로 급락세가 나왔던 위니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유 AP가 지금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 또 대유 에이텍도 26% 상승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유 위니아 그룹주들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로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신성 델타테크가 다시 한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정 정치인 관련주로 분류되는 화천기계와 또 단일가에 들어간 CCS가 또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칩스앤미디어와 파도와 같은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시장 급락 영향으로 인해서 크게 주목할 만한 테마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테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추보고서의 채용 건수는 수정이 잦은 편입니다. 그리고 세부 데이터를 확인해 볼 때 새로 노동시장에 유입된 인력만 증가했을 뿐이고요. 1인당 채용 공고 건수라든지 자발적 퇴직자 수라든지 이러한 대부분의 지표들은 전월과 비슷한 수치를 유지를 했고요. 전반적인 감소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위축될 대로 위축된 이러한 시장이 다소 과민 반응을 보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밤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시작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비농업 일자리 수까지 이번 주는 계속해서 중요한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몰려있는 것은 주식시장도 채권시장도 아니라 바로 MMF죠. 금리 5.3%의 1일짜리 연준 예금, 즉 예수금으로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장기 채권 금리가 5%에 육박하면서 MMF의 자금이 장기채로 이동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채권 금리에 대한 고점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돈의 흐름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겠죠. 연휴 잘 쉬고 나서 날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지만 시장이 고용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들은 차분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시장에서 확인하고 가야 할 만한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는 만큼 체크하고 또 대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멍드는 오늘인데요. 오늘 어떤 섹터를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우크라 재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믿을 건 역시 우크라 재건 쪽일까요? 오늘 시장 전반적인 약세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일부 강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 모멘텀까지 기대감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우크라이나 수력댐 운영기관인 UH와 또 카우카댐 등 그 수자원 시설 재건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쟁 영향권에서 제한적인 지역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재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이러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에 한국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서 양국 정부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보리스필 공항에 대한 현대화, 또 카우카댐 재건 지원과 같은 6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당시 발표된 6대 프로젝트 중에 댐 건설이 우선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향후의 6대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 추진 본격화에 따라서 해당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강조드린 사우디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특히 지난 폴란드 방문 시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동행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에 포함된 기업들 위주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에 포함이 된 기업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바로 유신이라는 종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목 전문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죠. 약 2,0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평가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제2의 마셜 플랜으로도 불리고 있죠. 동사는 18개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1차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대표단에 참여를 했고요. 또 동사는 재건 협력단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그 도로나 철도, 공항 이런 분야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 설계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터널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충분히 유시는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동종목은 3% 정도 시장을 이기는 그러한 흐름을 켜내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면서 상방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 부근인 5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순들가는 하단에 3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신 21선 이평선을 지지받고 상방으로 지금 방향성을 틀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로 유신 받아보겠고요. 목표가 5만 원까지 또 바라보면서 전략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달달한 AS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모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히림부터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흔들리는데도 뚝심 갖고 목표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데 강홀딩 해볼까요? 네, 히림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 전략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히림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수혜주로 말씀을 드렸죠. 핵의 대규모 사업 수주 기대감도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히림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신다면요, 제가 목표가를 1,500원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0,000원이 강력한 라운드 피겨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윗꼬리가 달린다라면 이 10,000원을 돌파 유무에 따라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응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0,000원을 돌파한다라면 1,500원 목표가까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일단 10,000원을 1차 저항권으로 보시면서 윗꼬리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시장이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 줄 때 일부라도 챙겨가는 전략으로 히림도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히림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000원을 돌파했을 때는 목표가 1,500원까지 또 강홀딩 전략 또 끌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함께 볼게요. 모아 데이터. 연휴 전에 모아 가자고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죠. 오늘 그래도 슈팅 나오면서 3,700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이 종목도 홀딩일까요? 네. 목표가를 항상 저항권에서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고요. 또 전방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AI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아 데이터도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의 라파드 인베스트먼트와 디지털 헬스케어 MOU를 체결한 것으로 최근에 사우디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죠.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사우디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새롭게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새롭게 테마에 편입된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모아 데이터는 그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대장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재력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4,10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 흐름을 본다라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4,000원을 강력한 저항권으로 보시면서 윗꼬리가 달린다라면 일부 수익 챙기고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좀 탄력적인 매매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윗꼬리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수익을 줄 때 일부는 수익을 챙겨가고 또 재매수 관점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또 챙기는 안정적인 매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위원님 오늘 하루도 달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